서남해안의 중심 목포.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의 흔적과 수십 년의 시간이 녹아든 사진들엔 어느 사진작가의 열정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얘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얘기는 다음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얘기를 진솔하게 담아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게 내 목적이기도 하고 사진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삶과 영혼을 담아내는 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 오늘도 박종길 작가는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완만한 산등성이 아래 포근한 명당에 자리 잡은 초이선사 유적지. 조선 후기의 명승 초이선사가 나고 자란 생가는 자연의 부드러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5년째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종길 사진작가는 틈이 나는 대로 유적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해온 일이건만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찍지만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서 자주자주 계절마다 시간마다 찍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 장소를 할지라도 하루 중에서도 오전 오후가 다 이미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지 않으면은 좋은 원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주자주 찍는 거죠. 늘 자연의 시선을 두다 보면 자연의 다채로운 매력과 변화무쌍한 모습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그는 부지런히 셔터를 누릅니다. 아, 꽃 색깔이 참 이쁘다. 봄에 핀 백꽃이 왜 또 피냐? 이변이네. 참 이변이야. 백꽃이 왜 펴? 오케이. 자연이 이상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영훈 스님이라는 스님이 대흥사 일지암을 복원하신 스님이에요. 그때 거기 다니시면서 그 스님으로부터 초이선사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자료들을 거기서 읽을 수 있었고 뭐 이래서 그 스님이 이쪽으로 오시니까 자연히 저도 그 인연 따라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 또 담아둬야 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으면 현재의 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계절을 이렇게 담아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영상문도 만들고 사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주 찍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박종길 작가가 찍어온 사진들엔 초이선사 유적지와 그 자연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세상에 나온 자식 같은 작품들이기에 그는 무한한 애정을 담아서 작품들을 관리하죠. 아, 뒤에 막 곰팡이가 생기구나. 습기가 많아가지고 큰일이네. 이미 세상에 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떠날 수 없는 작품들. 애정을 쏟아 관리하는 만큼 작품의 생명력은 길게 이어집니다. 박종길 작가는 자신의 열정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가슴에 담겨지길 원하죠. 여기 경내에서만 찍은 사계절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전시 기간은 끝났지만은 여기에 그대로 진행시킨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현재의 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계절, 사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 작품으로나마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둔게 놓겠다, 좋겠다 해서
그대로 두고 있어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사랑하고 바라보며 몰입해서 찍은 작품들마다엔 눈길을 사로잡는 청아한 매력이 담겨 있죠.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엄청 고생 많이 한 작품이에요. 찬 공기가 하늘에 대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개가 밑으로 운해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내에서 들어오는데 안개가 저쪽에 영암 쪽에서부터 몰려오길래 심상치 않다 싶어서 빨리 와서 틀림없이 산에 올라가면은 밑으로 안개가 흐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좀 과속을 하고 왔죠. 와가지고는 산을 올라가는데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찍어야 되니까 숨이 여기까지 차더라 헐떡헐떡 온몸에 땀 흘리면서 가서 이제 한참 있다가 샷터를 눌러서, 왜냐하면 숨이 가빠서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여러 이쪽으로 안개가 흘러가길래 찍었던 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숨 막힐 뻔했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목포에 살았고 도시 이곳저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어온 박종길 사진작가에게 목포는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한 30년 전에 목포 시사가 나왔어요. 그때도 편찬위원회로 일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 목포 시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임인데 그 시사 편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목포 시사를 편찬하는 임무는 목포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에게 아주 쉬운 일이죠. 중책을 맡으셔서 바쁘신 분이. 예.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 명망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또 당연히 또 그래야 되기도 하고요. 사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뭐 주요 세시 풍속, 명절 이런 거 하고요. 주요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사람들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목포에 이렇게 특성을 부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좀 몇 가지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50년대 말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뭐 하면 되고. 그 자료 사진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걸 설명을 쓰려면은 그 사진에 대한 캡션을 달아야 되니까 그거는 뭐 연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겠고, 그런 것을 전부 찾아내야 되겠지. 이제 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추적을 해서 발췌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시사 편찬은 향후 2년 동안 진행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발간되는 시사인 만큼 자료 조사를 꼼꼼히 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집대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박종길 사진작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집필을 맡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유배지로 널리 쓰였고 이른 개항으로 인해 신문물을 받아들이며 번성한 목포 지역 문화예술의 궤적들이 그의 손에서 정리될 겁니다. 이쪽 지역의 그 영상예술, 시각예술의 어떤 그 선구자이시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의 작품 활동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간직되어서 목포의 또 다른 역사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 장씨들 여럿 있었어. 흥성장 씨 같은 집안. 여기서 장태평 장관이 났지 않습니까? 그 같은 집안이거든. 그리고 초이선사의 부친 묘소가 이 건너편에 있어. 소소한 이야기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아내는 노년의 작가. 그에게 목포는 어떤 의미일까요? 목포는 사실상 이제 한이 많은 곳이었고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곳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오면은 목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말을 자꾸 되뇌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래서 목포에 잠재해 있던 여러 이렇게 모습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료로 이렇게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시대 이 얘기는 또 다음 또 우리 후배들이 또 담아서 또 다음에 또 넘겨주고 이런 게 참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다양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온 사진작가의 집에는 그간의 세월이 켜켜이 모여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목포 곳곳을 누볐고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만날 때 가장 행복했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진과 함께하는 동안 청춘은 백발이 됐고 사진을 둘러싼 환경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필름으로 프린트를 하거나 색분해를 하면은 시대가 좀 지나서 오히려 더뎌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전산 작업을 해서 그걸로 한 게 훨씬 간편하고 화질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게 이제 CD로 뜨기 위해서 좀 체크하고 있는 거죠. 박종길 작가는 목포의 매력적인 풍경들을 담아냈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의 사진 속에는 피사체에 대한 따뜻한 감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필름의 색상은 우리가 인간의 감성적인 색깔,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서서히 사진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감상, 그 감각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개발을 됐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고 따뜻한 느낌이 있고 포근한 느낌이 있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 디지털 색상은 화려할 줄 모르지만은 그 깊은 맛이 좀 안 느껴져요. 젊은 시절 사진이 좋아 무작정 시작했던 일은 평생 동안 행복을 안겨주는 천직이 됐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작가는 오로지 사진을 찍고 다듬는 일에 열정을 다하죠.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컴퓨터와 하는 씨름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필름은 이제 수정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터칭을 해서 먹으로 색깔을 또는 그걸로 해서 이제 고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화면 속에서 바로 수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편리하고 뭐 전문적으로 우리는 뭐 아주 그런 세계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정하고 색상 조정하고 후보 정하는 거 그런 정도지 뭐. 그의 세월은 장식장에도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손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카메라가 대부분이고 1900년대 초반에 제작된 희귀한 카메라를 비롯해 취미로 모은 골동품도 있는데요. 카메라를 다듬고 손질하는 시간마저도 그를 미소짓게 합니다. 내가 사진 작업할 때 나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필름 시대의 유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내가 바라보면은 이 카메라가 얽힌 추억 얘기도 되고 추억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식장 신세가 됐지만 한때 함께 들판을 누비고 바닷가를 거닐었던 그의 분신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일 겁니다. 이런 카메라는 이제 필름을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감아서 지금처럼 오토 리와인드가 안 된 시대에는 손으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제가 여기가 괭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여기하고 또 여기 카메라가 자꾸 되니까 얘가 지금도 굳은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근데 요즘에는 거리 맞추는 것도 전부 자동이고 이것도 전부 자동이고 하니까 이게 이제 괭이 굳은 살 박힐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없어져요. 한번 베꼈던 것이라. 햇살 좋은 날 초이선사 유적지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종길 사진작가가 문화해설사로 변신할 시간. 그의 똑부러지는 해설은 인기 만점입니다. 그냥 보시면 어느 집 정원이나 일반 관광지가 침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이왕 오셨으니까 들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 쭉 지금 참나리꽃이 피었죠. 매화나무가 15주가 심어져 있어요. 15주를 심은 뜻은 초이선사가 여기서 태어나서 15살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가에 이렇게 있죠. 여기 오는 손님에게 좀 더 초이선사에 대해서 스님보다는 더 알지 못하지만 스님이 직접 그 일반 고객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대신 제가 간략한 소개도 해드리고 초이선사가 어떤 분이었는가 이런 쪽으로 하죠. 좀 빠른 걸음을 이렇게 걸으셔야 좋습니다. 이렇게 또 글씨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이 손지들 데려가 어디 절 같은 데 갔는데 할머니 저게 뭐야? 그러면 몰라 주한테 물어봐. 그러시겠습니까? 주련이라고 그래요. 기둥주자 이련자 주련. 저런 거는 현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고 했던가요? 조선시대 명승인 초이선사에 대한 경외심과 애정은 박종길 해설사에게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게 했고 그가 가진 자산은 고스란히 관광객들에게 전해집니다. 부산여자대학 다학과 태평양화박물관 사이사이에 또 인생에 대한 얘기 이런 또 얘기들을 가끔 섞어서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번, 3번, 6번까지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하러 계속 여기 오냐 그랬더니 또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별로 잘해준 것 같지도 않고 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그런 대로 좋아하구나.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주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더 지금까지 몰랐던 걸 더 탐구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고마운 뜻으로 여러분에게 혜택을 하나 드리는데 이쪽에 있는 로즈마리 허브가 있습니다. 만지면 하루 종일 향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만지시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초이선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좀 제대로 재밌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저 잘 알게 된 것 같고 혼자 온 것보다 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해설도 너무 좋고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게 잘 돼 있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 고즈넉한 자연의 품에서 그는 시를 씁니다. 삶에 대한 애정, 또 풍성한 감성이 한 편의 시로 탄생합니다. 시상이랄까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쪽지에다가 좀씩 이렇게 써서 놔두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있으면은 한 번씩 정리하고 이렇게 된 거지 뭐 차원 높은 뭐 시인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좀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아문학이라든가 문해운동이라든가 이런데 원고를 보내달라고 부탁이 오면은 보내면은 이제 거기다 실려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3년 전 그는 지역 문예지를 통해 등단했습니다. 거대한 담론보다는 지역의 이야기와 삶의 애환을 담담한 시선으로 써내려가죠. 우리 같은 소박한 삶을 그냥 기록하는 시도 있겠고 뭐 학문적으로 다루는 시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냥 격식 없이 편안하게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낙서처럼 쓰는 거지 큰 뭐 시인의 경지는 아닙니다. 초록의 푸르름이 싱그러운 무안의 백년지는 어느 때 가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공간.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사진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런 꽃을 찍을 때 내 시각으로 찍는다면 나는 여기서 찍지 않고 어디서 찍어요. 왜냐하면 뒷배경이 하니까 이쪽에 가가지고 이 꽃을 저 연꽃으로 뒤에를 가려지게 가려지게 이렇게 그렇게 한 게 나는데 그래도 보이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찰 수 있어요. 뒷배경 없이 뒷배경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여기 이럴 때는 키 큰 사람이 좀 유리하겠지.
평생학습원에서 만난 제자들과는 오랫동안 함께 출사를 다니며 돈독한 정을 쌓았는데요. 제자들이 경험을 통해 깊고 넓게 성장하기를 스승은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을 탄탄히 익히고 또 내가 왜 사진을 하는지 그 전제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고, 모든 예술이 많은 수행 과정이 필요하듯이 단숨에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탄탄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요즘 현대인들은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게 없습니다. 정말 좋다. 사진은 그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인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다채로운 자연의 빛깔을 깊이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선물해 주었죠. 사진과 함께 그의 인생은 깊이를 얻었습니다. 사진은 늘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평생 동안 해온 것인데 알게 모르게 나의 분신처럼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현대 역사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시대에 있었던 얘기들을 많이 담아서 이제 후대에게 남겨줘야 할 하나의 사명감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생의 의미를 찾아온 길에는 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만지고 다듬어내는 긴 시간 동안 피사체에 모든 애정을 쏟아냈고 그는 행복했죠. 한 장의 사진,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입니다.